자, 안녕하세요. 대치메카에서 단소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서정은 선생님입니다. 자, 가장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건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2주 뒤면 저희 개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월부터 들어가면 저희 학생들이 이제 바로 부교재를 받게 될 건데, 저희 단소가 작년부터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영어 선생님들이 싹 다 이제 다 바뀌시면서 전반적인 영어 시스템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 내신 교재와 그다음에 어떻게 내신이 들어가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 중학교와 일단 단대소고,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시스템이 달라지는 이제 전반적인 큰 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기본적으로 2과씩, 물론 이제 학교마다 이제 칠판사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 2과 부분과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교과서 연계 이제 학습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영어를 좀 더 시키는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 이제 학교들은 학교별 외부 지문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락별로 들어가 있는 지문이 2개, 많게는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은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양이라든지 아니면 서술형을 제외하고 객관식 위주라든지 아니면 한 학기에 한 번 시험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좀 길들여진 친구들이 많고요. 이거 자체도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범위가 어느 정도 많다거나 그런 식으로 느꼈던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우리 단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교과서 2개가 들어가는 거는 맞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지문의 길이가 2에서 2.5배 정도 늘어나게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교과서 2과가 들어가긴 하지만요, 학교 수업 분량도 사실 시험에서 20%, 다시 말하면 25문제가 나올 경우 또 38문제, 그러니까 38문항에 나왔을 때도 교과서의 비중은 20%, 즉 많게는 4문제, 적게는 2문제밖에 사실 시험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단소고 자체 제작이 되는 부교재, 이건 대부분 60%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체 제작이 되는 부교재는 뭐냐면, 지금 어떤 지문이 나올 건 제가 짐작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출판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사 교재가 아니라 작년도 22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육청 모의고사를 편집을 다시 해서 3월 2일부터 영어 시간 때 차례차례 이제 나눠주게 될 거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챕터, 즉 28문항이 시험 문제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들어가자면 올해 3월에 볼 모의고사 역시 28개 지문이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건 학교에서 수업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그냥 시험 범위에만 추가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각자 개인별로 하거나 학원에서 하라는 요지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60%의 비중이 여기서 나오고요. 교과서에서 4문항, 그다음에 올해 지문 모의고사에서 2문제에서 3문항,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가 이 시험 범위에 대한 기본적으로 많이 다루고 많이 익숙해지냐에 따라서 영어를 접하는 그 난이도 체감은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신 유형별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틀렸네요. 자, 객관식은요, 기본적으로 저희 23문항 나오고요. 듣기 5문항 포함되고 있습니다. 듣기 5문항 나오는 건요, 범위 없고요. 기본적으로 몇 년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출 문제가 형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로는 3, 6, 9, 12, 그게 작년도 모의고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재작년이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청 모의고사 듣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범위 없습니다. 자, 그런데 2학기 때부터 학부모들이 건의가 되게 많았습니다. 범위가 너무 많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 서술형이 기본 저희 일반고나 대부분 특수학교보다 오히려 영작에 대한 비중들이 되게 높았습니다. 해석도 주지 않고요. 그냥 흐름상 여기에 들어가야 될 문장을 영작하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다 보니 굳이 이렇게까지 아이들한테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 없으면 수능 유형으로 아예 다 바꿔달라는 부모님들의 건의가 많아서 2학기 때부터는 서답형 5문장의 영향이 싹 없어 객관식 문제로 작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객관식 23문항이요. 자, 33문항 또는 30문항 이런 식으로 문항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어를 잘했던 친구들도
기본 부교재와 모의고사 지문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단시간에 그 지문들을 그 자리에서 읽고 풀려는 시간적인 부족이 많아서 1등급이었던 친구들도 자신의 2에서 3등급으로 추락한 친구들이 많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누가 성실하게 부교재와 모의고사 지문들을 많이 샀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2학기 때는 그 판도가 있고요. 열심히 한 친구들이나 성실한 친구들은 사실은 1학기 때부터 점수가 쭉 계속 상승 곡선을 올라갔고, 영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내가 늘 1, 2등급 받았던 친구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수업 시간에 듣거나 학교 그냥 아니면 학원 숙제 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 이런 배분 같은 거 잘 못해서 오히려 뒤에 문장을 놓쳐서 점수가 하향 곡선을 거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가 많이 늘어난 만큼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제목 일치 7문항에서 8문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얼마나 그 지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흐름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 문장이 나오겠고요. 마찬가지로 순서와 추론, 빈칸 추론 여기 나오겠죠. 그런 문항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작은 4문항이 출제가 됐으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에는 없어졌습니다. 자, 문법 3문항 나오고요. 문법은 딱 그렇습니다. 부교재 2문제 또는 교과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현 학년의 모의고사에서는 문법을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4문항에서 5문항, 범위 없음으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서 총 적게는 30문제, 많게는 35문제까지 숙제 방향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게 나왔는데 아이들이 저희 이번에 지금 신입생 애들을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우선 선발해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작년도 친구들 기준으로 보면요. 물론 영어를 잘했던 친구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편승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영어 같은 경우가 좀 덜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또 고등학교 2학년 지문이 나오다 보니 아이들이 부교재 수업을 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2주 정도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기출 단어를 외워주는 연습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00점 포인트를 말씀드린 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사실은 지문 이해도 해석 아셔야겠죠. 확실한 해석 내용 파악해야 됩니다. 지문이 그만큼 많아요. 많다는 건 릴레이라나 아니면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처음엔 누구나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중간이 들어가면 누구는 사실은 꼬꾸라 엎어질 거고요. 누구는 스탑을 할 거고요. 누구는 다시 뒷걸음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지문들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 즉, 모든 지문, 28개의 지문 곱하기, 그러니까 대부분 한 50개에서 60개의 지문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아, 이게 적어도 어떤 흐름으로 파악되고 있구나라는 확실한 해석과 내용은 파악해줘야 되겠고요. 요거를 하려면 사실 실질적으로 단어 따로 외우고 문장 따로 외우고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계속 강조한 바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 학기 중간중간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기본적인 어휘를 익혀주는 연습이 사실 단속어에서는 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번외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선행이 금지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희 학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독해가 나오고요. 내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하반기에 수능 특강 고등학교 3학년 독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학교 수업 과정을 쫓아가다 보면 정시와 수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즉, 내신을 공부하면 수능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 그걸 역으로 말하면 내신을 공부할 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론 수학 해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 학교 코딩도 해야 되고요. 뭐 등등도 많긴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을 따라잡으려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독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내년에 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기본적으로 1.5배 정도의 이런 선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아시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와 문법 파악해야 되는데요. 물론 문법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문법 중요시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큰 맥락에서는
해석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1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킬링 문항은 다 어휘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은 접속사인데 다른 유의어를 바꿔놓고요. 똑같은 동의어 다른 어휘로 바꿔놨는데 사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학교선생님이 해주시지 않으시죠? 기본적인 내 정말 역량을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휘적인 부분들 계속 메꿔나가야 되고요. 제일 핵심입니다. 반복해야겠죠. 반복하고 똑같은 문제, 많은 변형 문제로 훈련해서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그 지문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준비시켜야 되겠죠. 자, 수업 테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수업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요. 사실은 열심히 들으면 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내 걸로 소화하고 정말 익숙해지려면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체크할 것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해주셨던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문법적으로 한번 체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별표 있는 문장들은 정확하게 해석시키고요. 자,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도 그냥 따로 떼서가 아니라 그 지문에 활용되어 있는 그 단어를 밑줄 쳐놓고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리뷰 테스트가 확실하게 100점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준비가 들어가고 요거는 다 맞을 때까지 수업 끝나고 계속 확인 작업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 열심히 하고요. 수업 변형 문제 많이 풀었던 친구들은 지금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실하게 1학기 때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한 친구들은 분명히 2학기 때 정말로 솔직하게 한 명 제외하고는 모든 친구들이 다 등급 1등급, 3등급 정도 다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훈련만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도 나왔던 부교재 지문들을 활용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훈련을 하면 저희 내신 어렵지만 사실은 어떻게 역으로 말하면 어렵지 않게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비 고1 지금 하고 있는 프리스쿨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어, 어휘 같은 경우는 계속 부교재에 나올 법한 작년도, 22년도 3월, 6월, 9월, 12월 모의고사 1학년 2학년 지문 지금 어휘 외우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러 문항은 다 어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휘는 단기간에 잡히지 않죠. 한 번 하면 사실은 60%는 또 까먹게 되겠죠. 반복이 되게 중요하겠죠. 가장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지루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어휘적인 부분. 그리고 늘어갈 것, 독해. 22년도 교육청 모의고사. 혹시라도 지금 좀 쉬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뭐 그런 다른 학원에서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22학년도 3월달 모의고사 1학년들 거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풀어보고 입학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 외에 뭐 문법 듣고 독해 듣고 다 하긴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2주차 남은 과정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준비할 수 있고 조금 더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어휘와 문법이 독해가 된다는 것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학은 사실 1년 농사 다지는 시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2.5주지만요. 3월달 들어오고 입학식하고 하면 사실 3월 첫 주 날라가고요. 그리고 그 둘째 주 동아리다 뭐하다 하고 선생님들 이제 뭐 일하고 너다 보면 3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중반까지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별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뭐다? 학원에서 저와 함께 그 시간 쪼여서 그 시간에 무언가 미리 작업을 해놔야겠죠. 남들보다 스타트를 준비할 때 좀 더 빠르게 준비하고 튀어가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남들보다 치고 갈 수 있으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기출 어휘와 22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독해는 그래도 눈에라도 귀에도 익히고 한번 들어가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거고요. 아마 3월 2일 날 들어가면 이제 영어 부교재 받는 친구들 있으면 제가 또 바로 봐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겠죠. 작년도 이런 친구들 있었습니다. 부교재 시중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답지도 없고 해석본도 없고 거기에 대한 변형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착한 건지 아니면 좀 맹한 건지 학원에서 나오는 교재를 친구가 잠깐 빌려가서 그 친구가 그걸 제본을 떠가지고 그 친구가 들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했죠. 저희가 시간 내서 귀하게 돈을 내고 얻은 자료인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학원이 아니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A라는 학원 다니고 있지만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하고 궁금하니 B라는 학원의 자료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 그런 식으로 해석본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료가 흔하지 않고 그다음에 뭔가 소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학원에 의존하는 누가 높은데 그러다가 열심히 하거나 성실한 놈들은 사실은 꾸준하게 가서 결국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거고요. 그런데 영어가 너무 안 맞아.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셋이 계속 버거운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갔을 때 영어가 핵이 되진 않지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저희 단소가 뜬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예비 고2, 예비 고3, 카이스트 준비하거나 이런 친구들에서 좀 학생 능력이 지금 성과가 좋을 예정이고요. 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 자 그런 중심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거든요. 작년에도 영재고 준비하다가 여기 온 친구도 2명 있었고요. 올해 역시도 제가 신입생 지금 가르쳐보니까 영재고 준비하다가 온 친구들이 1명 있었어요. 그 말은 점점 더 저희 학교의 학생들은 우수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이나 아니면 듣중에서 조금 더 특출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는 1등급 저희 4명인데 그 중에서 한 2~3명 정도는 물론 뛰어난 친구들이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 수 있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1등급이나 2등급에서 4, 5등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거예요. 일반 곳은 상상할 수 없는 폭입니다. 그 말은 하는 만큼 내가 성적에서 굉장히 많은 걸 터뜨릴 수 있다는 거니까 영어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저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은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저도 굉장히 그걸 성실하게 잘 이끌어줘서 단기간 내에 점수 내면 가장 좋지만요.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으면 반년이라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면 2학년 때는 분명히 점수가 터지고요. 중요한 건 힘든 과목도 항상 점수가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겠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이용하고 또 2학년 때 또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식으로 영어 같은 경우도 뭐 국어 해야 되고 수학 해야 되고 사실 코딩 중요하지만 방학만큼은 내가 부족한 영어 어휘나 독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1년 과정을 좀 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속어 문법에 어떠한 수업이 뭐 형식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고요. 저 같은 객관식 유형보다는 다 서술형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낸다. 그냥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1, 2, 3, 4, 5가 아니라 틀린 문장을 골라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아냐 모르냐 그 1대1 체크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자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2주 뒤에 저희가 내신을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 스타트니까요. 자, 수업 구성 같은 경우는 저희 3시간 플러스 알파고요.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먼저 숙제 부분들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지금 예비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 월요일날 4시 예정인데 학교 끝나고 그 텀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시간이 좀 버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아이들 내려서 수업을 진행을 해서 그 지난주에 배웠던 테스트, 숙제와 기본적인 것들 체크하고 수업 진행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지 테스트에 대한 제시 그다음에 숙제 혹시나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숙제 그런 거 체크해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잘한 친구들은 그게 10분이 될 수 있고요. 못하는 친구들은 그게 2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적인 건 열어낼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수업 듣는 거 참석률보다는 숙제와 복습 테스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올렸냐 내가 얼만큼 알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영어 개강은요. 지금 3월 첫 주 정도가 3월 둘째 주가 되겠죠. 둘째 주 월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월요일날 저희는 4시부터 7시입니다. 7시까지지만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가서 어머님들이 그 내 학생 능력이나 아니면 그 속도에 따라서 그 디시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일날 같은 경우 다른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클리닉 일단 1시부터 4시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친구들, 반복에 치료한 친구들, 때로는 수업 진도는 나갔는데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 등등들은 제가 이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을 자 1대1 체크가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 시간이 안 되면 이제 또 뭐 학부모들과 그 개별적인 뭐 지원이 있긴 하겠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흐름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톡이나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어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